도깨비의 불멸의 저승사자부터 미스터리한 킬러 삼촌까지 이동욱의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로 다시 한번 K드라마 경쟁 무대에 복귀한다. 이 시리즈의 첫 시즌은 2024년 디즈니 플러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한국 드라마였다. 하지만 이혼보험의 시청률 부진 이후 시즌2는 과연 화려한 복수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유낙하가 될 것인가? 이동욱은 1981년생 배우로 마이걸, 도깨비, 구미호전, 나쁜 녀석들, 신사의 품격, 이혼보험 등으로 유명하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디즈니 플러스의 액션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의 후속작으로 전문 킬러를 위한 무기 쇼핑몰이라는 세계관 속에서 킬러 삼촌 정진만과 조카 지안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디즈니 플러스는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이 제작을 확정했으며 2026년 방영 예정이다. 이권 감독이 계속 연출을 맡고 기존 캐스트인 이동욱과 김혜준이 복귀하며 오카다 마사키, 현리, 정윤아 등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한다. 2025년 11월 홍콩에서 열린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프리뷰 2025 행사에서 디즈니 플러스는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의 첫 공개 영상과 상세 정보를 발표하며 2026년 방영 일정을 확정했다. 이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전 세계 독점 공개되며 미국에서는 시즌1과 마찬가지로 훌루에서도 방영된다. 시즌1은 디즈니 플러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디니 플러스의 K드라마 분야에서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다. 시즌1은 타임, 엔디미, SCMP 등에서 2024년 최고의 K드라마 톱10에 선정되었지만 많은 평론가들은 스토리가 복잡하고 구멍이 많으며 아름답고 재미있지만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동욱 본인도 프리뷰 행사에서 시즌2가 매우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액션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진만 캐릭터와 바빌론 조직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로 복귀하기 전 2025년 이동욱은 두 편의 드라마에 연이어 출연했다. TVN의 로맨틱 코미디 이혼보험과 JTBC의 느와르 멜로드라마 신사의 품격이 그것이다. 이는 그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는 시기였지만 품질과 시청률이 항상 안정적이지는 않았던 시기를 나타낸다. 한편 K드라마 시장은 OTT 플랫폼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3, 레지던트 플레이북 등에 맞서기 위해 충분히 강력한 액션 IP가 필요하다. 따라서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전략적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동욱을 스타로 만든 주요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의 경력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로맨틱 코미디와 판타지 시기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방영된 도깨비에서 죽음의 신역할로 말도 안 되게 잘생긴 외모로 국제 관객들에게 비주얼 아이콘이 되었다. 2025년에는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이 이전에 2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의 기본 정보와 내용을 살펴보면 정식 제목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이다. 강지영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이권 감독이 계속 공동 각본 및 연출을 맡는다. 플랫폼은 디즈니 플러스 국제판이며 시즌1처럼 미국에서는 훌루에서도 방영될 가능성이 높다. 방영 예정 시기는 2026년이며 홍콩에서 열린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프리뷰 2025에서 제작 중임을 확인했다. 주요 복귀 캐스트로는 이동욱이 무기 쇼핑몰을 운영하는 삼촌 정진만 역을, 김혜준이 킬러 유산을 물려받은 조카 정지한 역을 맡는다. 새로운 배우로는 오카다 마사키, 현리, 정윤아가 일본 측 바빌론 조직원 역할로 합류하여 다국적 지하 세계를 확장한다. 시즌1은 진만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다는 반전으로 끝났다. 그가 킬러 쇼핑몰 전체를 세운 이유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이권 감독과 이동욱의 공유에 따르면 시즌2는 모든 것이 시작된 이유를 깊이 파고들어 진만의 과거, 바빌론과의 관계,
그리고 지안을 입양하기 전에 그가 겪은 전투를 해독할 것이다. 액션에 관해서는 감독은 시즌 1이 대규모 블록버스터가 아니라 짧지만 매우 압축되고 긴장감 있는 액션이었다고 말했다. 시즌 2는 더 다양하고 더 크며 진만의 액션 시퀀스가 더 많아지고 전장을 전 세계 규모로 확장할 것이다. 김혜주는 시즌 1에서 무에타이를 막 배운 지안이 진만에게서 총기의 세계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시즌 2는 여주인공이 진정한 전문 킬러가 되는 단계가 될 것이다. 스캔들이나 논란의 관점에서 보면 사생활 스캔들이 아니라 영화와 이동욱의 이미지에 대한 논란이다. 시즌 1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많은 평론가와 주요 잡지들이 킬러들의 쇼핑몰을 2024년 K-드라마 톱10에 포함시켰다. 타임, 남매, SEMP, 시네21 등은 비주얼, 스타일, 긴장된 페이스, 멋진 캐릭터 구축을 칭찬했다. 그러나 일부 리뷰에서는 스토리가 혼란스럽고 구멍이 많으며 플래시백이 겹치고 일부 시청자들은 아름답고 멋지지만 논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예술적 액션 영화 대 비디오 게임 스타일 영화, 그냥 재미로 보기 좋은 영화라는 논쟁이 일어났다. 팬들은 극찬하지만 일부 한국 및 국제 네티즌들은 디즈니 플러스가 스타일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즌2의 압박은 구원인가 아니면 IP 착취인가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이 시즌1이 이미 디즈니 플러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시즌2 제작은 일부 관객들로부터 회의적인 시각을 받는다. 디즈니 플러스가 IP를 착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계속 이야기할 것이 있는가? 이동욱은 시즌1의 엄청난 성공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다. 시즌2가 더 나은 스토리를 갖지 못한다면 진마는 그냥 멋지게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캐릭터가 될 위험이 있다. 이동욱의 이미지는 로맨틱 코미디 남신에서 킬러 삼촌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혼 보험이 평범한 로맨틱 코미디. 시청률 실패라고 불린 후 일부 의견은 이동욱이 로맨틱 남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폭력적이고 어두운 캐릭터 라인으로 과감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신사의 품격에서는 갱스터, 킬러들의 쇼핑몰에서는 킬러 역할을 맡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40대 이상을 위한 똑똑한 전환이며 영원히 젊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도깨비의 따뜻하고 치유적인 이동욱의 이미지를 피와 총알로 덮인 이미지보다 그리워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팬 커뮤니티에서 흔한 논쟁이며 공식 스캔들은 아니다. 시즌 1의 성과와 수치를 보면 버라이어티와 디즈니에 따르면 킬러들의 쇼핑몰은 2024년 디즈니 플러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로컬 오리지널이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디즈니 플러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연중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로 강조되었다. 플릭스 페트롤에서 시즌 1은 에피소드 5부터 6까지 공개된 후 3주 연속 한국 디즈니 플러스 TV쇼 부문 1위를 차지했다. IMDb는 방영 초기에 8, 6점 만점에 10점을 기록했다. 이 드라마는 2024년 블루드래곤 시리즈 어워드에서 후보에 올랐거나 수상했다. 금혜나는 여우조연상을 수상했고 서연우는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으며 김혜주는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올랐다. 시즌2 발표 네티즌과 팬들의 반응을 보면 홍콩에서 열린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프리뷰 2025 행사 후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소식이 한국 및 많은 아시아 국가의 소셜, 미디어에서 최고 트렌드에 올랐다. 팬들은 캐스트가 순조롭게 촬영을 마치기만 하면 얼마나 기다려도 괜찮다고 댓글을 달았다. 베트남과 한국 언론 보도는 팬들이 매우 열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반이 살아났다는 것은 시즌2가 이 캐릭터를 위한 더 많은 연기 공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배우인 오카다 마사키. 혈리를 추가하면 글로벌 킬러 세계라는 느낌이 생겨 국제적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나 댓글 섹션에는 여전히 상당수의 의견이 시즌2가 스토리라인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를 바란다.
시즌 1은 멋지게 보였지만 리듬을 잃기 쉬웠다. 아름답고 잘 싸우지만 각본이 확실하지 않으면 스타일만 과시하는 영화가 될 것이다. 이것은 리뷰와 소셜미디어의 댓글 트렌드를 종합한 것이다. 이동욱의 경력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을 분석하면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시청률 하락 이후의 전략적 무기다. 이혼 보험이 평범하고 시청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은 후 신사의 품격은 더 예술적이었지만 여전히 상당히 선택적인 느와르였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이동욱의 안전하지만 여전히 충분히 고품질인 배팅이 되었다. 시즌 1의 엄청난 시청률 성과로 뒷받침된다. 디즈니 플러스 브랜드가 뒤에 있어 전 세계 배급을 보장한다. 시즌 2가 시즌 1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더 나아진다면 이동욱은 기술과 심리적 깊이를 모두 갖춘 고급 액션 삼촌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다. 새로운 이미지 포지셔닝은 시대를 초월한 남신에서 다양한 장르의 베테랑으로 변화한다. 로맨틱 코미디, 이혼 보험, 느와르 신사의 품격, 국제 액션 스릴러 킬러들의 쇼핑몰 사이를 지속적으로 오가는 것은 이동욱이 틀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는 여전히 꾸준히 자선 활동을 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고 2025년 1월과 울산, 경북, 경남의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2025년 3월에도 기부했다. 이는 실생활에서는 좋은 사람, 스크린에서는 킬러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한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실패하면 위험이 있다. 시즌2가 패턴을 반복하고 액션 규모만 늘리고 각본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으면 이동욱은 다음과 같은 꼬리표가 붙을 위험이 있다. 비주얼과 카리스마만 필요하고 콘텐츠는 감독이나 OTT에 맡긴다. OTT 경쟁의 맥락에서 관객들은 속편에 대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특히 많은 속편이 불합리하게 연장된다는 비판을 받은 후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기회이자 글로벌 플랫폼에서 이동욱 이름의 내구성에 대한 시험이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성과, 평가, 기대를 정리할 수 있다. 성과 측면에서 이동욱은 마이걸, 도깨비, 구미호전에서 신사의 품격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능력을 입증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1은 2024년 디즈니 플러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로컬 오리지널이었다. 많은 주요 잡지의 2024년 최고의 K-드라마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블루드래곤 시리즈 어워드에서 수상했다.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예술적 측면에서 이것은 글로벌, 액션, 미스터리, 개성 있는 캐릭터 등 모든 요소를 결합한 IP이다. 이동욱이 로맨틱 코미디 소년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상징적인 킬러 삼촌이 되기에 매우 적합하다. 논란에 관해서는 큰 질문은 여전히 시즌2가 시즌1의 혼란스러운 각본을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웅장하게 만들기 위해 확대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약간 논쟁적인 콘텐츠를 구축하고 댓글을 자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기대 측면에서 디즈니 플러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청률 챔피언 성과, 사랑받는 캐스트, 더 다양한 액션과 진만의 미스터리가 밝혀질 것이라는 약속으로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일부 프로젝트의 기복이 있는 시청률 이후 이동욱의 이미지를 구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K-드라마의 물결을 이끄는 주요 얼굴 중 한 명으로서의 그의 위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분은 시즌2가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시리즈의 후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논의하기 위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